자, 비트는 제가 어제 현물로 1차 매수 진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비트코인은 달러 차트 기준으로 플러스 1.9%로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구간에서 단기 반등은 놓친 건가? 지금이라도 진입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신규 진입에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절대 조급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알트코인으로 내용을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자, 물론 플러스 5%에서 플러스 6%짜리 반등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일본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되어 주면서 25.2K 라인 위에서 마감되는 모습이 나와 주었는데, 제가 아직은 조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FOMC가 종료된 이후에 나왔던 캔들을 보면은 일본 캔들 기준으로 25.2K 아래에서 마감된 지금의 캔들을 봤을 때,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매물대 라인이 25.2K 라인 밑에서 마감이 되었다라는 건 누군가는 해당 자리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금의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면은, 차트 분석이 어렵지 차트를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국은 나 아닌 누군가도 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건데, 차트랑 같이 보조지표를 본다면 그 보조지표를 대중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면서 그 매매 진입에 있어서 그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신뢰도가 높아질 거고, 나만 알 수 있는 어려운 지표에 고집을 한다면 투자가 아닌 학문적인 늪에 빠지게 될 그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지금의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결국은 25.2K 라인을 깨는 하락 이후부터 매수 진입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5.2K부터 23.9K까지의 매수 관점을 보고 있다. 실제로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23.9K 밑에서 캔들이 봉 마감하는 기준으로 손절을 잡아가는 거는, 사실상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봉이 마감되기 직전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손절폭을 오히려 키울 수도 있으니, 매물대 기준으로 매물대가 최근에 가장 많이 쌓여있던 지금의 이 구간인 23.1K 라인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하필 23.1K일까요? 자, 캔들에서 윗꼬리랑 아랫꼬리의 이런 끝 지점, 자, 윗꼬리 그리고 아랫꼬리 이런 끝 지점은 누군가는 매수랑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자리이고, 그 매수의 힘이 컸다면 캔들은 양봉으로 마감이 될 거고, 매도의 힘이 컸다면 그 캔들은 음봉으로 마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 매수 매도가 가장 활발했던 그 구간을 우리가 매물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매물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 자, 이 사람이 매수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매물대인데, 결국은 그 가격이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전처럼 FOMC 때처럼 매물대 안으로 그 캔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상황이 좋지 않다면,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경제적인 상황도 있을 거고 개인적인 코인 악재 영향도 있을 겁니다. 내 평단에, 자, 내가 매수한 이 평단에 그 가격대가 왔을 때, 그때 내가 보는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더 밑에서 잡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면은 투자자들은 해당 자리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을 떠날 겁니다. 결국은 매도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결국은 25.2K 라인을 캔들이 터치해줬을 때, 자, 이때 자, 좀 지우고 봤을 때 이 FOMC 캔들이 나와줬을 때, 자, V자 반등이 아니라 25.2K 첫 번째 매물대 아래에서 마감이 되었던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이유였을 수도 있을 거고, 세력이라는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가격이 아직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리에서 급하게 매수 진입은 안 해도 된다. 굳이 진입을 하고 싶다면 저처럼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드 전체 비중에서 약 10%의 비중으로 매수를 진입에 들어가시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종목을 진입을 해가면서 그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잡으셨을 때 그 손익비가 열려있지 않을까. 저도 지금 구간에서는 25.2K 라인을 빠르게 회복시켜는 좋지만, 해당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을 끌어주면서 바닥을 다져두는 그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분할 매수 진입에 들어갔던 거고, 확실하게 여기가 바닥이고 무조건 반등이라고 봤으면은 손절 라인이라는 것도 잡지는 않았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진입에 대해서 비트코인 기준이랑 알트코인 개별 기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전에도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보고 있는 알트코인 매수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게 상승 메타를 주도하고 있는 대장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지금은 대장코인이 지금 나오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진짜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항상 제가 종목 기준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중요하게 보는 구간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 자, 첫 번째로 비트코인 달러 기준
기준으로 내시한번 캔들이 20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큰 추세를 결정짓는 자리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드렸습니다. 자, 과거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내시한번 캔들, 이전에 제가 내시한번 캔들 201선 설명드렸었을 때가 우리가 큰 추세를 알기 위해서 내가 잘 차트를 볼 줄 모른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큰 추세를 결정짓는 데는 정말 좀 쉽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큰 추세, 자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내시한번 캔들이 201선 위에 있을 때, 반대로 비트코인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201선 아래에 있습니다. 201선 아래. 자, 그럼 우리가 이 추세를 알았다면 그 추세 안에서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201선 위에 있을 때 종목을 진입을 하고 201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현금화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휩소의 형식으로 잠깐 이 위에서 올라왔던 구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 우리가 이 구간을 조금만 버텨보더라도 다시 이 자리를 회복시켜 주니까 이때는 손절을 안 해도 되겠다가 아니라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은 그때는 현금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지, 만약에 이 자리를 다시 저항받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큰 폭으로도 빠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간에 봤을 때 해당 자리 200일 이평선을 계속해서 돌파 이탈이 나와주면서 좀 복잡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매매를 좀 많이 가져가는 구간이 나오겠죠. 이때 나왔던 이 추세보다는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그 구간이 좀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번 장은 좀 어렵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알트코인 진입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비트코인 추세 내시한번 캔들 201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 이 과거 구간이랑 복잡한 이런 구간이랑 공통점이 알트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봤을 때 7월부터 9월달 추세가 좋았을 때 에이다가 플러스 196%, 그 다음에 10월부터 11월까지 디센트럴랜드가 698%, 복잡했던 구간인 2월달부터 4월달에도 웨이브가 673%, 10월부터 11월까지 도지코인이 181%. 여기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 달러 차트 기준으로 내시한번 캔들이 200일선을 돌파했던 자리에서 추가적인 반등분이 크게 나왔던 구간입니다. 저는 현재 구간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흰색 시선이 200일선이고, 저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캔들이 이미 비트코인은 제가 종목 진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분이 나와주면서 지금 보이시는 하얀색 시선인 200일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알트코인을 진입에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분명 내시한번 캔들이 200일선을 돌파했을 때는 우리가 그 구간에서 잦은 손절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구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손절 기준을 잡고 종목에 진입했을 때는 정말 큰 추세를 우리가 한 번쯤은 먹어볼 수 있는 그 구간은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이고, 자, 그 다음으로 알트코인 종목 진입에 있어서 제가 세 가지로 매수 기준에 부합하는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트코인 종목을 분류하는 기준은 딱 세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버티는 알트, 두 번째가 회복하는 알트, 세 번째가 무너지는 알트.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버티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자, 이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에이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웨이브, 도지코인 다 동일합니다. 어떤 게 있죠? 제가 업비트의 알트코인은 일본 캔들 기준으로 20일선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검정색 실선이 21선입니다. 결국은 알트코인 개별 종목에 있어서 큰 추세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자, 일본 캔들이 21선 위에 올라왔을 때, 그리고 반대로 해당 자리에 내려왔을 때, 다시 돌파해줬을 때,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하락하는 추세에 그려줄 때는 계속해서 이 21선을 위에다 두고 저항받으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 차트로 돌아와서 자, 도지코인도 지금 보시는 검정색 실선, 웨이브도 동일합니다. 검정색 실선을 계속해서 딛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줬을 때 큰 반등, 673%까지 반등분이 나와 주었었고, 자, 그 외에도 디센트럴랜드도 동일합니다. 디센트럴랜드도 지금의 이 검정색 실선을 일본 캔들이 이탈하지 않았을 때 플러스 698%. 자, 어제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리플코인도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의 이 21선 라인을 기준으로 잡아드렸던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그 캔들이 21선 아래로 빠지게 되면은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추가적인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다시 해당 자리를 돌파하고 올라와 줬을 때, 이런 자리 좀 이렇게 돌파해 줬을 때는 우리가 좀 추가적인 반등문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을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알트코인 종목 진입에서는 좀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기준을 좀 바라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의 기준이 둘 다 좀 부합하는 그 코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거지, 사실상 그 자리를 좀 빠르게 회복시켜주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좀 공유를 드리면서 같이 좀 매수 매도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 구간을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좀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주시면은 비트캔서 관종 공유방 입장할 수 있으시니까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정말 많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